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일본의 금리 관련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이 이제 최악과 최상 두 가지 포지션에 따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일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없지만 영국도 이번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ECB는 오히려 동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한국도 여기서 계속 동결을 해주고 있고 이 격차를 계속 좁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율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대충 한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적 추이가 이번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용은 이래요.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기반을 계속 목표로 잡으면서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이하로 가면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3대 메가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예금금리 0.3%를 인상을 좀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금리가 이제 영향을 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채권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러니까 매력도가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국과 일본 간에 있는 이제 국제의 매력도 부분이 일본이 좀 더 높아지는 수싸움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가 하자마자 또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잡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오히려 반등적인 추이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롱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따른 시장 동향 추이도 이번에 갑자기 신성장 섹터 애들이 다시 한번 제정신을 차리고 좀 폼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도 좀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요즘에 이제 좋은 뭐 앞으로 26년도에 뭐 방향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뭐 매도세 부분은 뭐 일자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고요. IBIT는 요즘에 이제 수급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피델리티나 아크 쪽이 오히려 지분을 좀 많이 축소하고 있는 추이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쪽도 많은 수급이 한동안 좀 얼음같이 동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쉽다. 오히려 이제 솔라나나 이런 쪽은 XRP나 자금은 좀 적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청산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 청산 비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가 이더리움 위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비중에서도 이제 청산 형태에 따른 지도를 좀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청산의 레버리지 가격 추이와 그 경계선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공매도 비중에서 아주 많이 는 영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이제 가격대는 가격 비율적 거래 비율은 이제 뭐이 89,000선에 좀 많은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좀 비중이 높은 형태에서 좀 낮은 가격대로는 84,000 가격 거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이 구간에서 과연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반등이 나올 곡선은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보는데요.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미넌스 추이가 좀 내려갈 기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별적으로 도미넌스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좀 많이 재편이 되어 가지 않겠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번에 도미넌스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그냥 효과만 일시적으로 나올 부분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갔다 애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에서도 MSTR과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MSTR도 거의 가격이 바닥선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천천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도 이제 숏볼륨 비중, 그러니까 어차피 공매도를 쳤던 건 언젠가는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서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제 MSTR 부분에 따른 움직임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MSTR에 따른 움직임에 따른 의존도가 이제 거의 비트코인 대비 비율과 유사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원래는 MSTR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사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연달아 3만 개를 긁어왔다고 하면 평균 단가 추이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평균 단가 부분에 계속 놀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게 또 일시적 반등 나온다고 하니까 와 환호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시적 반등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한동안 일시적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나아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셀러 형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자산이 장기적으로 연간 30%씩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재차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위험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결과값이 좋아진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존버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뇌에 나오는 도파민의 지배가 돼서 내가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냉정하게 그리고 되게 사고력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뭐 약간 투자가 자칫 선을 넘으면 도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박 지수가 생각보다 중독 지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진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존버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그만큼 내 마음이 요동치는 비율도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도 이번 기회에 좀 잘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아세이즈가 갤럭시 디지털로 또 입금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매도에 따른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텔레그래프 쪽에서도 이번에 추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 극단적 심리가 공포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MSTR을 도와주는 연합체들이 MSTR에 따른 매입량이 그래도 좀 커버를 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TR이 내려갈 수 있는 기반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다라고 해서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이 지배구조 추이에서도 여전히 매입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다시 신규 편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이제 로얄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신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플라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편입을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MO 쪽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새로운 패턴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좀 저조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뱅가드나 블랙록 이게 MSTR에 따른 그 지분율 추이 비중도 엄밀히 따지면 뭐 운용사가 이걸 직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율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관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추이도 여전히 사줄 수 있는 대상적 여력과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이 연합 체계 부분에 따른 장기 모델링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부분에 따른 추이는 여전히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STR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MSTR의 마지막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비트마인의 이더리움의 또 마지막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받아낼 때, 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받아낼 때쯤이 가장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 실적 발표 부분은 그 전분기에 따른 실적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지만,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나왔던 거는 이번에 하락기 패턴에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상당량 미치는 영향으로 베팅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 현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이 형태에서도 당장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는 이유도 도면스가 오히려 이제 좀 대형 코인들 위주로 재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는 패턴이 많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채굴 회사들에 따른 체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POW 쪽 추이도 여전히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잘 봐주시면 분명히 기회 창출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